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집권 2년 차에도 모든 문제를 이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호하는 여당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절실하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네, 이건 민주당 얘기니까 객관적으로 장해찬 최고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군요. 자, 민주당이 지금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용산이 이거를 들어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보면 이 강서구청장 재보선 패배 이후에 김행 장관 후보자를 좀 낙마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간의 변화의 기운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도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하죠. 민주당이 만약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 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명분으로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 같은 무리수를 계속해서 둔다면 예를 들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나 헌재 소장 후보자 큰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결시키는 흐름으로 나타난다면 다시금 국민들이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건강한 야당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네. 병원에서 회복치료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당을 운영하느냐 또 대여 투쟁의 강도를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등등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국회 본회의에 뇌관이 몇 가지 남아 있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입니다.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직권 상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 민주당이 이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이라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든 내로남불 법안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거대 야당의 오만함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급 조절을 잘하는 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권에서 승리한 다음은 가장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후 회복 치료를 받고 주말 사이에 좀 더 쉬고 또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16일이죠. 당무에 복귀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문에 생긴 이 당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퇴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또 공석인 상태입니다. 송갑석 의원, 자신의 후임 인선이 곧 이 대표의 메시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2월의 표결도 그렇고 2월의 표결도 가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고 사실상 지도부의 실패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부가 연이어서 이 표단속에도 실패하고 또 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은 저는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저는 가장 좀 의아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제 후임으로 누구를 선택할 거냐. 지도부가 소위 말해서 친명일색 뭐 고민정 최고야 좀 다르지만 친명일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누구나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논의 중에 있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께서 당무 복귀한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뭐 지금 이제 내부 기류가 제가 이게 이제 정치 이제 흐름을 쭉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일 과제라는 것이 민생을 챙기고 통합, 단합에 대한 부분을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야 된다. 네, 이거 민주당 내부 얘기니까 박성민 전 최고가 잘 알겠군요.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된 이후로 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저는 정말 친명일색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송갑석
전 최고위원 자리가 하나 지명직으로 남아 있는 건데 월요일 날 이재명 대표 이제 나오면 첫 인사가 그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누가 거론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제 뭐 충청권 여성분이 한 분 계시다 이런 거를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접하긴 했습니다만 네. 인사라는 거는 사실 이제 끝까지 발표 날 때까지 가봐야 아는 뭐 거기 그냥 때문에 거론이니까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라고 얘기하시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거론만 되고 있는 상태라 최종적인 결정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통합과 단합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께서 분명히 내는 것. 네. 은유적인 표현 말고 정말 직설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에 더해서 그 통합의 메시지를 뒷받침해줄 만한 구체적인 액션으로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의 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좀 메시지가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지적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되게 일원화되어 있다 이런 여러 지적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또 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좀 최고위원이 필요한 상태라서 저는 좀 현명한 인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역시 상대당 얘기니까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박성준 대변인도 그렇고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를 압승한 뒤후에 이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근데 지명직 최고는요. 네. 선출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더더욱 더 네임들을 선택해야 돼요. 뭐 그래야만 이 사람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죄송하지만 거론되는 분 제가 하루 종일 정치 방송하는데 처음 들어봐요. 아, 그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화학과 탕평 인사는 아닐 것이다. 아니 화합과 탕평이 아니라 그냥 무색무취하고 무미건조한 인사가 되는 거예요. 들러리가 되는 거죠. 적어도 송갑석 의원일 때는 뭐 네. 이분도 대중적 인지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비명계 호남이다라는 확고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명직을 임명할 때는 이 키워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거론되는 분 좀 약한 것 같고 뭐 어쨌거나 대놓고 가결파 의원들 징계하는 바보짓을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징계 청원 절차가 진행되고 결국 민주당의 윤리위가 열리게 된다면 장경태 의원이 뭐 빈곤 포르노니 성적 학대니 온갖 수준 낮고 천박한 막말할 때도 열리지 않았던 징계위. 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천안함 막말했을 때도 열리지 않았던 징계위가 가결파 징계할 때는 열린다? 이게 하나의 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정무적 감각이 있다면 돌아오자마자 일성으로 가결파에 대한 징계 논의 중단하라.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더 무서운 정당 되고 저희가 더 긴장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뭉개고 가면 이 다이너마이트 도화선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주말 지내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당무에 복귀할 걸로 보이니까요. 당무에 복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민주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계속 토론해 보도록 하죠. 자, 정치여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